기자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 토크 견제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행히 녹화 당일에는 비가 그칠 줄 알았는데 들어오기 직전부터 막 비가 쏟아지네요. 네.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천안에서 제일 오래 사신 유 기자님은 어때요? 제가 뭐 군대하고 대학을 빼놓고는 거의 40년 동안 천안에서 살았는데요. 저도 이런 경험은 지금 처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이제 경북 김천에 태풍 루사, 매미 이럴 때 좀 홍수가 났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아파트 15층에 살고 있었는데 1층이 다 잠겼어요. 그래서 그때 전기도 안 되고 해서 제가 15층을 오르락내리락 걸어서 했던 그 기억이 나고. 지금 며칠 동안 내리는 거예요, 비가? 올해 장마는 천안지방을 비롯한 그 중부지방이죠. 여기는 6월 24일부터 장마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추 다음 날인 8월 8일에 비가 좀 뿌렸고 그 다음 날인 9일에는 잠시 소강 상태였다가 10일에 또 비가 또 왔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그래서 오늘 그 견제고 녹화일 기준으로 한 50일 정도인 것 같은데요. 비가 온 지. 비의 양도 그렇지만 기간으로서도 기록 아니에요, 이 정도면? 기존에는 2013년도에 49일이 최고 기록이었는데요. 네. 지금 뭐 얘기했듯이 50일이 지났으니까 그거는 경신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기상청에서는 8월 16일까지를 이제 장마 기간으로 보니까요. 한 54일 정도 올해 장마는 기록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 가지 더 기록은 이게 가장 늦게 끝난 장마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2020년도가. 가장 길고 또 장마가 끝나는 시점도 또 늦고요. 네. 네. 기후제라는 말은 많이 쓰잖아요. 뭐 기자들도 많이 쓰고 평상시에도 뭐 많이 쓰는데 기후제 반대말이 뭔지 혹시 두 분 아세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요. 근데 요즘 왜 이렇게 퀴즈를 많이 내시죠?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건 아니죠? 의도는 없고요. 저만 몰랐던 건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일단 기로 시작을 할 것 같긴 한데요. 네. 태양이나 햇빛, 맑음 좀 이런 쪽의 느낌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맞추긴 한 건데 저도 이번에 이제 하도 내려서 궁금하기도 해서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기청제라고 하더라고요. 기청제. 그러니까 맑을 청. 올해처럼 비가 많이 내리면 이제 비 좀 그만 내려라. 하늘에 이제 재를 올리는 걸 기청제라고 하는데 조선 왕조실록에도 189번이나 기록이 될 정도로 기청제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뭐 과학적으로 뭐 이게 입증된 방법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정말 마음 같아서는 기청제라도 좀 올리고 싶을 정도로 간절했던 그런 여름이었고요. 오늘 그런 마음을 모아서 견제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 오후 기준 1,287억 원, 총 11,568건의 전파 또는 유실이 1,300만 원. 그 단파가 그의 절반인 650만 원.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도 좀 분위기 파악을 잘못해서 비난에 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비 때문에 두 분도 취재하기 힘드셨죠? 이번 폭우로 정말 장화랑 우위를 꼭 사야겠다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됐거든요. 우산을 써도 비는 다 맞고 신발은 젖으면은 뭐 진짜 마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차라리 장화를 사서 이런 취재 현장에서는 그렇게 신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가 가장 많이 내린 날이 이제 3일이었잖아요. 아침까지는 비가 안 와서 저도 이제 구두를 신고 취재를 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두고 뭐고 뭐 다 젖었는데 차라리 구두를 벗고 싶을 정도로 실제로 좀 벗기도 했어요. 하도 많이 젖어서 그렇죠. 불편하더라고요, 구두가. 세탁 때문에 다들 걱정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이제 세탁소로 찾는 발길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세탁소에 손님이 좀 많다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장마가 길어지다 보니까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개점 휴업 한 달 이상 개점 휴업 상태라고 울상을 짓는 그런 뭐 업종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중에 피해를 입으신 분은 없으시죠? 취재 때문에 이런 비가 어디에 또 많이 내리고 있는지 또 비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곳은 좀 피해 다닐 수 있었는데요. 보니까 천안 아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폭우로 인해서 마비가 됐었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내린 그 3일에만 그 강우량을 보면요. 천안 아산에서 각각 212mm와 187mm의 그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네. 특히나 아산 송악 지역은 273mm고 그리고 천안 북면은 267mm로 일평균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또 10일 기준 충남 도내 평균 누적 강수량이 431mm로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요. 최고 누적 강우량은 천안이 543mm, 그리고 일일 최대 강우량과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아산 송악면이 273mm와 85mm로 조사가 됐습니다. 하루에 200mm 이상이 내렸다는 거잖아요.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뭐 확실한 건 아닌데
이게 100mm 정도가 눈앞에서 그 샤워기를 가장 세게 틀었을 때 눈앞에서 맞는 게 100mm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200mm면 2배잖아요. 그렇죠. 비가 맞으면 따갑더라고요, 진짜. 너무 세게 내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내렸는데 뭐 피해 현장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곳저곳 많이 둘러봤는데 특히 이제 병천, 수신 뭐 이런 쪽에 시설하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데 피해 현장이 좀 기억에 남고 어디 한 군데는 이제 산사태가 난 지역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 뭐 전원주택이었는데 옹벽 한가운데가 뭐 폭격 맞은 것처럼 뚫려 있는 데도 있었고 그런 데가 좀 기억에 남는데 두 분 혹시 피해 현장 다니신 데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데가 있다면? 피해 현장이 많았지만은 제가 또 기사 쓴 곳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병천과 수신 그 오이 그리고 멜론 농가인데요. 오이 농가 같은 경우는 출하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또 비 피해를 당한 거고 멜론 농가 같은 경우에는 한번 6월에 한번 출하가 됐고 7월에 이모작으로 해서 또 심고 8월 초쯤에 다시 출하가 되려고 했었는데 또 이제 비가 와서 그게 또 침수가 된 거죠.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7년도 생각해 보면 이게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피해가 나고 바로 그 다음부터는 뭐 비가 안 와서 바로 복구 작업이 네. 진행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비가 오니까 이 복구 작업도 굉장히 좀 더뎌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태조산 청소년 수련원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거기가 위치상으로 산 중턱에 있지만 그 침수 지역이라고 상상할 수는 없는 그쵸. 네.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하고 산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 물이 일순간 밀어 닥치면서 침수 피해가 있었고 태조산으로 들어가는 등산로 입구는 아주 뭐 폭탄을 맞은 것처럼 그 길이 산산조각이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입로가 뭐 끊겼다고 뭐 제가 메시지도 받은 것 같은데 좀 전에 얘기한 대로 3년 전에도 저희 지역은 천안은 이제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었잖아요. 제 기억에는 이제 그때보다도 더 심한 것 같은데 수치상으로는 어때요? 현재까지 충남도 집계상을 살펴보면요. 7월 23일부터 이제 집중호우가 계속됐잖아요. 그래서 10일 오후 기준 1,287억 원, 총 11,568건의 이제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고 집계가 됐고요. 천안의 피해액만 300억 원에 달했고 그리고 아산은 현재까지 피해액이 한 500억 정도 약간 못 미치는데 곧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안의 경우 2017년과 비교하면 2017년 당시 뭐 송영환 기자가 기사를 쓴 걸 보면 한 500억 원으로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천안은 지금 300억 조금 넘어선 걸로 보이는데 그 피해 금액 면에서는 2017년보다 올해가 조금 천안 같은 경우는 좀 적은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때는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이번에 인명피해도 있었잖아요.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아산에서 비가 많이 내린 3일에 실종이 3명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분은 다음 날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비가 많이 올 때 이제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린이집의 그 침수를 막기 위해서 그 인근에 있던 맨홀에 있는 그 뭐 부유물들을 좀 없애려고 하다가 그때 급류에 휩쓸려서 이렇게 떠내려갔다가 다음 날 이렇게 시신을 발견됐는데 시신은 또 곡교천 인근 하구 쪽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건 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피해. 네, 당시에 2명이 또 실종이 더 같이 네. 됐잖아요. 여기는 이제 아산 송악면에 사시는 그 어르신 두 분이에요. 80대하고 70대 이런 어르신 두 분인데 이제 이웃집에 산사태가 날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조금 피신을 하려고 집 밖으로 나왔다가 이제 급류에 또 휩쓸린 이런 케이스인데 기사 보니까 어선까지 뛰어서 이제 수습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못 찾은 상황이고 이거는 뭐 신고가 들어온 거고 신고되지 않은 부상자나 이런 것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겠죠. 뭐 재산 피해도 그렇고요. 수치화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피해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동부 바이오 산업단지 진입도로, 성성지구 번영로간 도로 뭐 등등 해서 천안의 대형 그 도로공사 구간이 한 8개 구간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가 장마 기간 때문에 한 달 이상 이제 공사가 진척이 되지 않다 보니 그 공사가 진척 안 됐다라고 해서 피해 규모를 구체화할 수는 없지만 그 현장에서는 그 피해를 호소를 하고 있고요. 다만 천안시에서는 그로 인한 공기는 좀 늘려준다라는 뭐 그런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산정하는 데는 당연히 안 들어갈 거고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은 뭐 비용이 더 들어갈 거고 공사 기간은 뭐 공기는 연장을 해준다 하더라도 투입되는 비용은 사회적 비용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업체 입장에서는 그 공기에 맞춰서 딱 그 공사를 끝내고 다른 공사를 시작하는 게 그들에게는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데 네. 그게 계속 뭐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겠죠. 이런 것들이.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천안과 아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7일이었죠. 특별 이제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 이게 참 불행 중 다행으로 봐야 되는 건데요. 천안과 아산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받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재정력 지수가 있어요. 이거를 바탕으로 한 피해 우심 지역 국고 지원 이제 기준보다 피해 규모가 2.5배 커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천안 아산의 그 국고 지원 기준은 42억 원인데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위해서는 여기보다 2.5배가 이제 피해가 더 커야 되니까 105억 원 이상의 피해가 집계돼야지 이제 가능한 거였습니다. 천안은 2017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고 아산은 이번이 이제 처음이라고 하던데 뭐 여러 언론에서 나오긴 했는데 이게 재난지역 선포되려면 이제 뭐 기준도 있지만 절차도 있잖아요. 시도지사가 네. 보통 건의를 시작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실질적인 건의는 중앙대책본부장이 건의를 하게 되고요. 네. 그 건의를 받아서 중앙안전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그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은 그 어떤 자연재해나 뭐 대형 사고가 있었을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 뭐 선포가 되는 겁니다. 기존의 그 특별재난 지역은 이제 시군으로 이렇게 기존이 돼 있었는데 이게 2017년 11월에 네. 개정이 됐어요. 조금 특별재난 지역의 세분화라고 보면 되죠. 네. 이게 읍면동 단위 피해 규모가 이제 천안 아산의 경우에는 10억 5천만 원을 이제 넘겼을 때 네. 그 읍면동만 이렇게 지정이 가능한 거였는데요. 네. 근데 뭐 이번에 천안 같은 경우는 전체 피해가 너무나 커서 읍면동으로 안 해도 그냥 됐던 겁니다. 집중호우가 아주 국지적으로 특정 지역만 쏟아불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 전체 금액으로 따지려면은 지정이 오히려 피해는 심각한데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좀 문턱을 좀 낮춰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네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낙연 총리 시절에 했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당대표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민주당. 그래서 순회하면서 피해책 도는데 이거 내가 총리 시절에 했다. 이렇게 홍보까지는 아니고 본인 이제 주요 업적 중에 하나로 언급을 좀 하기도 하더라고요. 순회하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자료를 보니까 재난 우심 지역, 뭐 우심 지역 뭐 이런 표현도 있던데 이거는 특별히 재난하는 지역하고 좀 다른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피해 우심 지역, 이제 우심 지역과 특별 재난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심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될 경우에는 공공시설 복구비의 한 50%를 이렇게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요. 네.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될 경우에는 최대 88%까지 이렇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국비 지원을 해주긴 해주는데 비율에 좀 차이가 있다. 네. 3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재난 지역 이제 건의를 하고 최종 이제 선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절차가 좀 굉장히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얼마나 좀 단축이 된 거예요, 이번에? 많이 빨라졌죠. 뭐 네. 결과적으로 배 이상 빨라진 것 같은데? 빨라졌는데 2017년도에 그때는 이제 7월 16일 정도에 폭우가 쏟아졌고 열흘이 지난 한 7월 27일 정도에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요.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중간에 한 24일쯤에 그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는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때는 제 기억으로는 그 피해 집계가 조금 늦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 폭우에는 거의 한 4일 만에 3일에 폭우가 내렸고 7일이니까 4일 만에 이렇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거는 지방 정부 어떻게 보면 지자체하고 이제 정부의 그런 신속성이 굉장히 좀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좀 이게 가능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천안 아산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7개 시군이 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거든요. 네. 근데 충남에서 봤을 땐 충남은 금산, 예산도 피해 규모가 커요. 그래서 이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금산과 예산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를 한 상태거든요. 예산의 경우 지금 뭐 11일 집계인데 피해 규모가 227억 원, 금산이 126억 원이니까 수치상으로는 그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지만 지금 그 천안, 아산 포함해서 7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전국적으로 피해 규모가 너무 커서 이게 국가 재정을 바탕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수치상에 가능하다고 해서 이게 바로 지정될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좀 봐야 될 것 같다. 같아요. 예. 네. 네, 근데 뭐 이번 경우에도 보면은 비 피해가 있고 나서 양승조 충남도지사 그리고 천안의 천안갑의 문진석 국회의원 그리고 아산을의 강우식 국회의원이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했어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도 글을 많이 올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뭐 선포해달라, 지정해달라 이런 건의도 하고 굉장히 좀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그런 분들의 좀 그런 움직임들이 그래도 이번에 조금 더 빨리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양 지사 같은 경우에는 4일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영상회의에서 바로 좀 여기 충남의 천안, 아산, 아까 말했던 금산, 예산까지 이렇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네. 그 다음날 바로 또
5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하고의 또 회의에서는 또 빨리 지정해달라 했고 그때 정세균 총리가 이제 행안부에다가 빨리 최대한 빨리 신속히 검토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좀 지정해라 이런 네. 게 있었죠. 추가로 뭐 요구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지켜보고요. 방송이 실제 될 때는 지정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제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빨리 된 거는 당연히 좋은 거고 저희 집 입장에서는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특정 정치인의 이제 정치력이나 또 뭐 지역 간에 이 지역에 뭐 이번에 충남에 좀 많이 해줬으니까 더 추가로 지정하는 건 좀 어렵다. 뭐 이런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나 이런 걸로 좀 봐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이게 특별히 그 지역에 해주는 뭘 지정해주고 선물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한 이제 당연히 국가에서 이제 해줘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마치 뭐 특혜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조금 아쉽고 이게 조금 그분들의 뭐 영향보다는 뭐 도지사 국회의원 영향이었다기보다는 이번에 비 피해가 있을 때 3일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네. 그때 비가 내릴 때 이제 침수가 되고 하다 보니 천안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8시간 삽질하고 물 퍼내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천안에 있다가 이제 내포 신도시 도청 소재지로 이제 갔는데 거기는 또 오후에는 약간 또 비가 소강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천안보다는 그때는 그렇게 피해가 있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천안 아산에 이런 피해가 많다고 이런 것들을 SNS나 이렇게 널리 퍼지다 보니 아 이곳이 좀 더 심각하구나 이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이게 됐고 참고로 그 3일 이후에 그 재난안전 문자 메시지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그 비 피해 관련한 천안 아산 지역의 그 재난안전 문자가 70여 통이 70여 통?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와 합치면 거의 뭐 이제 우리가 핸드폰으로 받은 문자가 한 100여 건. 계속 정도 되는 오더라고요. 거니까. 계속. 예. 그런데 이번에 특별 재난지역 이제 선포가 됐는데 좀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천안시청에서 도지사가 천안시청에서 브리핑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뭐 도청에서도 할 수 있지만 천안에서 한 건 좀 이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천안에서밖에 할 수 없었나요? 그게 좀 뒷이야기를 좀 확인해 봤는데 네. 5일에 정세균 총리가 이제 좀 빨리 신속히 검토해라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언론에서는 이르면 6일 정도에 네. 이제 7일 전날인 6일 정도에 이제 선포가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6일에는 안 되고 이제 좀 늦어지겠다 했는데 7일에 이렇게 네.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양승조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 천안에 비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고 이때 다시 도청으로 금요일 늦은 오후에 저희 천안에서 했잖아요. 다시 도청으로 들어가서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바로 천안시청에서 이렇게 한 걸로 네,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예산하고 금산이 이번에 빠졌으니까 그 소재지가 안 됐으니까 거기서 브리핑하기 좀 어려워서 천안 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뭐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뭐 예산 금산이 빠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천안 아산이 포함이 됐는데 그게 도청에서 해도 되고 뭐 시청에서 해도 되고 뭐 그거는 무한하다고 봅니다. 일정상의 이유였다. 뭐 첨언하자면 양승조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지역구가 이번에 피해가 많은 지역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와서 뭐 복구 작업에 참여한 게 당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러면 천안, 아산 중에서 왜 천안이냐라고 봤을 땐 아산은 조금 브리핑 할 수 있는 환경이 천안보다는 그 시청 브리핑실이 그렇게 뭐 원활하거나 뭐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천안을 선택한 게 편리성에 있어 훨씬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끼리는 공감을 할 텐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천안시청 같은 경우는 브리핑실에 기자들이 평소에 몇 명이 되든 이제 상주하는 기자들이 있는데 아산은 브리핑이 있을 때만 이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상주하고 있는 기자들도 지역엔 있지만 시청에 있지는 않으니까 한마디로 천안시청 개방형 브리핑실인 네. 거고 거기는 필요가 발생했을 때만 이제 개방하는 그런 평소에는 다른 공간으로 이제 활용이 되기도 하고 그나저나 뭐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특별 재난 지역에 이제 지정이 되면 뭘 받을 수 있냐 수혜민들이 이게 제일 관심사잖아요. 저도 이제 자료를 여러 개 뭐 보긴 했는데 뭐 워낙 많아서 복잡하기도 하고 일단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공공시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천안시가 또는 아산시가 집계한 피해 규모가 네. 다 정부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또 현장 실사를 나와서 그 안에서 얼마를 인정할지가 최종 결론이 납니다. 네. 그 최종 결론 난 금액에서 최대 88%까지 공공시설은 복구 비용이 지원이 되는 거고요. 사유시설의 경우에는 주택, 뭐 전파 또는 유실이 1,300만 원, 그 반파가 그의 절반인 650만 원, 침수 가구는 100만 원, 이런
정도의 복구비가 지원이 되고요.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유실 농경지는 1헥타르당 1,600만 원, 네. 매물 농경지는 1헥타르당 550만 원이 또 지원이 됩니다. 비닐하우스도 1헥타르당 2,800만 원, 우산은 100평방미터당 420만 원, 그 농경지 매몰은 헥타르당 550만 원, 소 한 마리당 100만 원, 뭐 이 정도의 이제 세분화돼 있긴 하네요. 기준이 예. 있는데 이게 녹화 당일인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 이거를 2배 정도로 좀 늘리자라는 뭐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확정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2배로 늘리더라도 이 사유시설에 대한 이 지원 규모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당장 지금 이번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풍수의 보험을 들지 않았으면 복구가 굉장히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정청에서 그 나온 걸 보니까 대략 뭐 사망했을 시에 뭐 1,000만 원 가던 게 2,000만 원으로 2배 네. 정도 상향이고 침수가 100만 원에서 또 200만 원 이 정도인데 이건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거 말고도 좀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게 있는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포가 될 경우에 이 지역에는 감면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감면되고요. 그리고 통신요금, 전기료, 도시가스가 이제 한 달 이렇게 감면이 됩니다. 지역 난방 요금은 또 기본 요금이 또 감면이 되고요. 근데 좀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걸 살펴보면요. 통신 요금의 경우 한 집에 이제 한 세대당 1회선이에요. 한 대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다 되는 게 아니라 1회선만 되는 거고 또 이것도 최대 12,500원 이렇게 한 달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지역 난방 요금에서도 기본 요금만 감면이 되는 거고요. 좀 이런 간접 지원들도 굉장히 조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좀 궁금해요. 이제 천안 지역이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럼 천안에 살면 다 받을 수 있는 거냐? 피해를 입었을 때 읍면동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먼저 신고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네. 또 이렇게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피해 신고된 이제 대상자들만 해서 나중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또 3년 전 얘기를 저희가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침수됐던 곳들이 또 이번에 또 심각한 데가 또 몇 군데 있더라고요. 뭐 지하다고 이런 데야 뭐 원래 뭐 지하 있으니까 침수되는 거야 당연하다기보다는 뭐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상습적으로 좀 수해가 일어났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3년 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지하차도는 다 물에 잠겼잖아요. 네. 또 천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상습적으로 그 침수되는 그 쌍용동, 신망동 이쪽 네. 홈플러스 거리 쪽 여기도 계속해서 잠기고 또 아산은 원래 상습 지역은 좀 되게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 폭우로 취약 지역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3일 날 천안에서 좀 외곽 지역에 있다가 비가 쏟아지는 걸 보면서 이제 바로 이제 신방동 홈플러스 앞에 갔거든요. 저희 눈앞에서 차가 침수가 시작돼서 그 지붕까지 차는 거를 저희가 10여 분 만에 다 앞에서 목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렇게 물이 그 도로를 다 채울 정도로 문제죠, 이게. 이거는 이제 그 뒤에 좀 조치가 좀 제대로 안 된 게 아닌가. 2017년도에 이제 천안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이제 선포가 되면서요. 수백억의 그런 국비를 지원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책정해가지고 침수 예방하고 하천 정비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삼용천하고 이제 원성천 일대 한 280억 정도 규모의 이런 그 침수 예방 사업과 이런 이제 하천 정비 사업을 했는데 공정률이 아직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네. 5%. 그리고 네, 쌍용동 일대에 이제 그 하천 복원하고 이제 정비 사업은 아직 시작도 못 했고요. 이번에 내린 폭우로 또 병천천 제방이 한 6곳 정도가 유실이 됐는데 여기도 2017년도에 물난리가 났던 곳이거든요. 네.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응급 복구는 그 당시 됐어도 항구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인이 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재정 투입이 원활히 됐는데도 못한 건지 원래 이렇게 작업이 오래 걸리는 건지 뭐 어디 기사에 해명 보니까 뭐 설계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뭐 시간적으로 우리가 복구할 수 없,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벌이지 못했다 이런 해명도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인재다, 자연 재난인 건 맞지만 그래서 인재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2017년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국비가 바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목천이나 북면 같은 네. 경우에 실시가 됐고요. 그리고 뭐 원성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계획만 너무 오래 이렇게 지속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 속도와
그 행정이 실제 현장에서 내는 속도는 너무 괴리가 커서 행정이 속도를 못 내다 보니까 이 2017년도와 같은 반복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8월 3일에 이제 피해가 있고 네. 며칠 뒤에 그 박상동 시장이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수해 지역을 다니면서 좀 어땠는가 하는 심정을 물어봤는데 네. 굉장히 박상동 시장이 이때 얘기를 한 게 참담하다. 음. 네. 주민의 뭐 임명하고 재산이 이제 직결된 이런 부분들은 투자 우선순위에서 앞순위에 이렇게 배정을 해서 좀 서둘러서 이거를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됐는지 너무 안타깝다. 주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좀 저도 그런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설계만 해놓고 추진한다 해놓고 지금까지 안 된 거거든요. 이게 더 좀 그 화를 키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거나 뭐 사과할 일까지는 아니겠지만 기존에 했던 행정 부분에서는 미스가 있었다는 부분은 간접적으로 인정을 한 거네요. 네. 요번에도 그런 곳 되게 많은데 운전하다 보면 포트홀 이제 도로에 구멍 뚫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사고가 나도 도로공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구상권 청구 뭐 받을 수 있고 없고는 뭐 뒤로 미루더라도 그렇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이거 좀 자치단체 책임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구상권 청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바로 받아줄지는 좀 미지수고요. 그 2007년도에 그 구성동에 뭐 S 아파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S 아파트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거기가 침수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피해 보상을 주민들이 청구를 해서 시로부터 주민들이 요구한 금액 중에 절반을 받아내는 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받아낸 게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네. 그 주민들이 받아냈던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시의 행정이 잘못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당시 지금 상황으로 따지면 삼거리 공원하고 도시건설사업소 사이에 하천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은 다리가 있는데 그때 네. 당시에는 다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임시로 뭐 이중벽관 같은 것들을 가져다 놓고 임시 다리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게 비가 많이 오면서 그 임시 도로가 이제 뭐 퇴적물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물이 하천 밖으로 범람해서 그 구성동이 이렇게 침수되는 이거를 주민들이 증명을 해서 네. 받은 그런 결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차 같은 거 말씀드린 네. 송영환 기자가 설명한 그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보험사로부터 보상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보험사가 이 100%를 인정해 줄지는 좀 의문이에요. 본인 왜냐하면, 잘못도 있죠, 있기는. 예. 그러니까 무리한 주행을 했을 때는 그 할증을 받는 뭐 그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차가 과연 그게 들어간 게 정상적인 주행이었느냐, 이거는 좀 판단의 여지가 좀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촬영하면서 제가 일부 통제해준 차량도 있어요.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정체 구간 중에 서 있다가 차서 침수당한 차들도 있거든요. 그런 차들 같은 경우는 조금 본인 잘못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 억울하겠네요. 분들은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본 거고요. 그런데 비단 이런 상습 침수 지역 아니더라도 뭐 주택이라든지 농경지 이런 데 보면은 항상 이제 보상 금액 가지고 마찰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뭐 당연히 수해 입으신 분들은 더 달라고 하고 주려고 하는 쪽에서는 더 주려고 할 텐데 2017년에도 이게 실질적인 보상이 아니니까 좀 올려야 된다 그래서 천안시에서 성명을 좀 내기도 했었잖아요. 당시 그 천안시의회가 네. 정부와 국회에다가 좀 특별 재난 지역의 그 피해 보상금법 제정하고 재난 지원금 현실화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문을 촉구했었죠. 네. 했는데 그 주된 내용을 보면요. 사유재산 피해는 피해 보상이 아닌 재난지원금이라는 규정의 틀에 묶여서 현실적 경제 상황에 부합되지 못한다. 그리고 농업인이 아닌 경우 농경지 유실 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전종환 시의장 때였는데요. 네. 현실적인 보상법을 제정해라. 또 재난지원금 또한 현실적 경제 상황에 맞게끔 조정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별반 달라진 게 없죠. 네, 네. 똑같다는 얘기죠. 현실적인 이런 보상과는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주택 전파되면 얼마라고 그랬죠? 천 얼마? 1,300입니다. 저희끼리도 얘기했지만 집이 통째로 없어졌는데 1,300만 원 주면은 아, 뭐 정말. 초가집 져야 되나? 아니 강아지 집도 이쁘게 네. 지으면요 몇백만 원 들거든요. 네. 펜스 치고 하면은 어떻게 사람 집 1,300만 원에 그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성성동 아파트 분양가 얘기했잖아요. 네. 당초 냈던
3.3 제곱미터 값 정도 되네요. 네. 네, 당초 제안했던. 참 굉장히 씁쓸한 얘기인 거죠. 조금 요번에 준다는 건 이게 법제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된 게 아닌데 다수인 그 민주당이 있으니까 뭐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만큼 또 이걸 할 건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통합당 의원들도 뭐 반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 반대했다가는 통합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내놓으라고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네. 야당이니까. 네. 지금 코로나19 시국도 워낙에 세니까 이번에 이제 비 피해까지 이제 겹치면서 뭐 행사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이제 취소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됐는데 특히나 이제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이런 행사들 많이 취소가 됐고 네. 이번 주 중에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의회가 부산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취소하고 이제 그 봉사활동을 택했다고 합니다. 본 예산에 세워져 있던 국외연수 비용 네네. 천안시의회가 뭐 1억 6천 정도, 와선시에도 1억 정도를 녹화 당일에 이제 자진 삭감하고 이제 수해복구 비용으로 써달라 뭐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뭐 당연한 것 같고요. 제 아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공연업계나 여행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올해 아주 초토화가 된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도 좀 분위기 파악을 잘못해서 비난에 좀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아, 네. 충남 도민회 이제 중앙회가 네. 지난 4일이죠. 그 폭우 피해가 있고 난 다음 날 이제 4일 오전 11시쯤에 국회에서 그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회를 열기로 했었어요. 네. 이게 현재 충남 지역 국회의원하고 또 충남 출신 국회의원들을 초청해서 이제 여는 행사였는데 그냥 축하패랑 이런 걸 전달하고 뭐 5찬 정도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근데 이게 좀 물난리가 난 다음 날 바로 이렇게 연 거라서 굉장히 부적절한 그 뭐 처신이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누구 갔답니까? 이게 좀 구체적으로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천안을의 박안주 국회의원, 네. 그리고 당진시의 어기구 국회의원은 이제 여기는 민주당 의원들이고요. 공주 청양 부여의 정진석 의원, 아산갑의 이명수 의원, 네. 홍성 예산의 홍문표 의원, 네. 서산태안의 성일종 의원이 이렇게 현 지금 충남 지역 국회의원들로 이렇게 참석을 네. 한 거고요. 또 영기 출신의 세종을 강준현 의원, 네. 금산 출신의 박성준 의원, 그리고 예산 출신의 고영인 의원, 보령 출신의 이원욱 의원, 그리고 논산 출신의 조승래 의원, 또 예산 출신의 배현진 통합당 의원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뭐 업무상 회의나 이런 것들이어도 지역에 이런 피해가 있으면 좀 내려오기 마련인데 그런 상황에서 참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분들이야 네. 또 항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충남 출신들은 그냥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줘서 고맙다 네. 해서 참석을 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현직 이제 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자리에 가는 거는 약간의 자기를 뽑아준 이런 그 지역민들을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 간 건 아니잖아요. 눈치껏 빠진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천안의 문진석 의원하고 아산의 네. 강훈식 의원은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또 그 자리에는 원래 양승조 도지사도 참석을 해서 조금 이제 축하를 해주려고 했는데 양 지사도 바로 이제 불참을 선언했고요.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네. 혹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예산과 논산에는 비 피해가 없던 시점이니까요. 그건 좀 감안해서 네. 얘기가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좀 네.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네. 피해가 없는 지역은 몰라도 천안 아산은 피해가 심했었잖아요. 이미 뭐 드러난 것만 해도 그때 당시도 아까 얘기했던 일부 의원들은 특별재난 지역 선포 얘기를 그때도 막 나올 시점이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뭐 행사를 뭐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없었다면은 좀 피해 없는 지역 위주로 해서 행사를 치렀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예. 당연한 얘기인 거겠죠. 우리 지역구 주민들은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뭐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네. 나 당선됐다고 어딘가에 가서 축하받는 게 그 제정신인 국회의원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들을 그 자리에 있게끔 만들어준 이 시민들은 정말 안쪽에 넣고 생각이 안 났나 봅니다. 저도 그 글을 봤어요. 이 찍어준 사람들이 지금 물난리 나서 지금 네. 죽어가고 있는데 축하 행사가 말이 되냐.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단체도 지금 뭐 다른 성격의 행사를 진행을 해서 또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유 기자 기사를 보긴 했는데 이제 체육회 얘기잖아요. 천안시 체육회. 3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건 당일이네요? 네, 네. 그 비 피해 당일인데 천안시 체육회가 그 리모델링 및 새로운 출발을 뭐 기원한다는 고사를 지냈습니다. 조사. 예. 요즘에 좀 고사 지내는 거 참 흔치 않은 일인데 체육회가 고사를 지냈네요.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시루떡 넣고 네네네. 이렇게 돼지머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사. 예, 예. 예. 여긴 또 누가 갔대요?
여기에는 네. 체육회 사무국 직원하고 지도자, 이사진 등 해서 한 30여 명이 참석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근데 당초 이제 체육회 주간 행사 계획을 보면요. 참석 인원을 95명으로 잡고 있어요.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상근 인력하고 생활체육하고 그런 또 전문체육 지도자가 한 40여 명이고요. 그리고 부회장 7명, 상임 고문 3명, 이사 49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체육회 전체 관계에는 모두가 참석하는 그런 고사를 계획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근직 외부의 이 고사 참여를 요구했던 거는 7월 29일 날 문자로 보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초 이제 예상 인원보다 참석자들은 지금 보면은 꽤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걸 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눈치껏 아니면 지역에 이제 사정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고사가 그 오후 5시 30분부터 네. 시작됐거든요. 천안에 비가 오기 시작된 게 뭐 한 11시, 맞아요. 11시 네. 반 뭐 이때부터 그냥 집중적으로 쏟아졌으니까요. 이때 당시에 그 체육회 이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사들이 뭐 별도의 생업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업 현장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비 피해 상황을 좀 뭐 판단해야 되고 또 이제 현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고사에는 대부분이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일부 이사들은 아니 이런 상황에서 체육회가 고사를 지냈다라는 이렇게 소식을 듣고서는 말이 좀 되죠.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쯤이면요. 이제 비 피해가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수치화되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이 고사 이후에 또 그분들이 모여서 회식까지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이날 고사 참석자로는 원래 박상돈 천안시장도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비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박 시장은 바로 현장으로 나가서 그런 현장을 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고사라는 거 잘 안 지내잖아요. 네? 무슨 고사예요 이게? 리모델링보다는 약간의 그 체육회를 둘러싼 약간 각종 불명예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싣고 좀 새롭게 출발하자 이런 의미가 좀 큰 걸로 보였는데 예전에 천안시 체육회 같은 경우는 뭐 인사채용 비리나 뭐 성희롱 사건 또 회장 재선거 등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우고 새 출발하자 했는데 제가 이거 유 기자께서 이거를 기사도 썼지만 이게 누구는 SNS에다가 바로 고사 지내는 그런 사진들을 또 올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좀 제정신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이 리모델링에 총 1억 4,600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천안시 체육회가 뭐 별도의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유관순 체육관 네.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건데요. 더욱이 이게 체육회장이 민선으로 이양이 됐잖아요. 네. 이런 단체에다가 천안시 예산을 투입해서 1억 4,600만 원이라는 거대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는지 참 저는 답답합니다. 계속 기사 쓰실 거죠? 네. 예. 네. 이번엔 이제 미담을 좀 다뤄볼게요. 미담 사례도 있었는데 이건 정기사 기사인데 침수 차량에 갇힌 90대 노인을 경찰이 이제 구조를 했다고 하던데 이거 네. 어떤 상황이었어요? 침수 차량에 갇혀 있던 90대 노인이 이제 구명조끼도 있지 않은 그 경찰 2명에 의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게 지난 3일 오후 1시쯤 이제 아산시 배방읍 네. 봉강교 이제 하상도로에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됐는데 그때 장제파출소에 있던 이슬기 경사하고 윤민호 순경이 바로 출동을 했고요. 현장에는 벌써 이제 펜스가 쳐져 있었죠. 통제 구역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근데 그 신고자는 현장에서 여기 밑에 나보다 먼저 앞서간 차량이 있다 이런 상태였어서 이 경사가 바로 그냥 30m 정도 밑에 내려가 보니까 이제 그 뒤쪽 유리가 약간 보이는 차량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경사가 바로 주저 없이 물로 뛰어들었고 물은 이미 어른 키 정도 좀 됐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제가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는데 이 이슬기 경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아닌 다른 경찰이었어도 당연히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지방청에서 본청 경찰청에다가 이제 표창을 건의를 했더라고요. 오늘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칭찬은 당연한 건데 이 행동은 당연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경찰이라지만 해경도 아니고 수영 못 한다면서요. 네, 수영도 못하고. 네. 수영을 못 하는데 거기 뭐 구명조끼도 없이 들어갔다는 게 네. 저는 원래 이런 분들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었어도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좀 본인 성격이 원래 그랬던 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딱 이 사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뭐 기부행렬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10일 기준에 충남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전체 누적 자원봉사자가 7,739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하고 소방관, 군인 등 이런 인력들이 7천여 명이 동원이 됐고요. 네. 또 도청 공무원, 시청 공무원 할 것 없이 다들 동참을 하고 있고 또 교회나 봉사단체 이런 데에서는 도시락, 생수, 생필품 같은 이런 후원 물품을 이재민들에게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페 하시는 분들은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커피 만들어서 이제 티 안 내게 갖다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소소하게 좀 따뜻한 소식 전해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투입이 되면 이 자원봉사 활동을 너무 당연시하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자기 그러니까 생계형 이렇게 농가나 이것보다는 좀 기업형, 좀 넓은 곳에서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그 당연시하는 그런 모습은 좀 안 비춰 주시는 게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좀 힘을 보태주시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저도 네. 이 글을 본 것 같은데 그 자원봉사자 한 분이 다녀와서 굉장히 조금 불편한 그런 내색을 했던 게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완전 노예 부리듯 이렇게 자기를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좀 불쾌했다 이런 부분들 봤는데 이거는 그쪽 이제 수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혜민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나 그 심경을 근데 봉사활동 오시는 분들 대가 받고 오시는 분들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안 하면 그만이고 사실은 근데 그렇게 와주셨는데도 거기서 서운한 얘기 들으시면은 또 하시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럴 때마다 이제 정치인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늘 이슈잖아요. 휴가 기간이었으니까 휴가를 떠났다가 돌아온 단체장들도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휴가를 취소를 했고요. 특히나 그 아산 같은 경우는 그 휴가 공무원들을 전원 복귀하라는 명령까지 내리면서 긴급하게 이렇게 조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가로 뭐 천안에서도 복귀 명령은 없었지만 같은 날 뭐 피해가 있어서 토목직, 산림직들은 제가 아는 분들은 대부분 휴가 중이셨던 분들이 자발적으로 복귀를 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뭐 그런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물 가뭄 때문에 휴가 반납을 했고 올해는 이제 물 폭탄 때문에 이제 휴가 반납을 하고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했는데 양지사 같은 경우는 8월 5일부터 3일간 휴가였습니다. 원래는. 네. 근데 이제 3일부터 이렇게 비가 쏟아지면서 아예 휴가를 취소하고 계속 피해 지역을 돌고 있고요. 그리고 박상돈 천안시장 같은 경우에는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휴가했는데 그때 이제 뭐 8월 3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많은 비가 내리진 않았는데 그때도 좀 자그마한 비가 있어서 뭐 도로가 유실되고 한 지역이 있었어요, 천안에. 네. 그래서 박 시장이 1박 2일 정도만 휴가를 쓰고 바로 복귀를 한 케이스고요. 박 시장 같은 경우는 처음 갖는 휴식이었어요. 취임 이후에 처음 갖는 휴식이었는데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좀 심정을 물어봤더니 1박 2일이면 충분하다. 휴가에 더 이상 뭐 미련 가질 필요도 없고 지역이 어려운데 당연히 그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게 시장의 몫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체장이나 뭐 도지사, 시장 뭐 이런 사람들은 지역 재난 상황 진두지휘하고 총괄해야 되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뭐 복귀하는 거야 당연한데 시 공무원들 이렇게 복귀하고 그러는 거는 이번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알아서 이제 아까 뭐 토목직 뭐 관련 담당 부서야 뭐 그런 업무 룰이 있겠죠. 뭐 이런 상황에서 오는 것들이 근데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까지 다 전원 소집하는 거는 좀 이례적인 것 같고요. 뭐 이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휴가를 못 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I나 뭐 구제역, 뭐 최근에는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휴가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뭐 이런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네. 뭐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늘 우리가 쉽게 비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무슨 비상시 복귀 명령이 떨어지거나 이럴 수 있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휴가를 갔는데 저는 복귀하세요. 이거는 좀 처음 보는 이례적인 일 같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심각했다. 네. 그런데 이제 복귀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고생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막상 이제 가보면 조금 불편한 현장이 좀 목격되기도 해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열심히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극히 일부 정치인이나 뭐 기관 단체장 얘기인데 이게 일하러 온 건지 사진 찍으러 온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뭐 이런 비판도 좀 여러 제기되기도 하는데 뭐 본인이 실수를 한다기보다는 좀 참모진들이 좀 판단을 좀 착오해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참모진의 실수라고도 하겠지만 본인이 정말 정치인 그 스스로가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그런 봉사라고 한다면은 참모진이 뭐 의원님 아니면 누구님 이렇게 하세요 했을 때 과연 그거 저 같았으면 그걸 말렸을 것 같아요. 그만해라. 네. 것 같은데 이것도 그 정치인의 역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정치인을 직접 수행하는 참모 외에도 그 정치인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일부러 그 수해복구 현장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열심히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땀도 흘리고 뭐 이제 연출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와서 사진 한 장 찍으면 슬그머니 이렇게 도망가는 이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본 거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면은 들으시는 분들 뜨끔할 수도 있는데 한 번은 여기만 계속 계시면 안 된다. 그림이 안 나온다. 장소를 좀 옮겨가야 그림이 좀 여러 가지 나오니까 쓸 게 좀 있다. 그런 사례도 있고 또 한 번은 한 분은 이제 그 모 단체장은 그 자리에서 계속 이제 작업을 하는데 앞에 계신 분들이 계속 바뀌어요. 같이 사진 찍으려고 들어가시죠 이런 것도 제가 보기도 했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뭐 찍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찍으러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오히려 정치인의 동선에 기자들이 맞추는 게 아니고 기자들의 동선을 물어봐서 정치인들이 들어오는 게 뭐 있죠. 그런 경우도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부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나저나 지금 이제 복구가 한창인가요? 뭐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은 뭐 긴급 복구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긴급 네. 복구를 하면 뭐 이제 토사가 제일 많잖아요. 토사 이제 제거 작업 그리고 네. 뭐 생활 가전 정리 그리고 뭐 세탁 지원 피해민 급식 지원 뭐 이런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긴급 복구가 뭐 이제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뭐 도배나 장판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항구적인 뭐 복구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비는 언제고 또 내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해선 안 되겠죠. 부디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복구 대책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코로나와 장마로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 있는데요. 다음 견제구에는 보다 희망적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견제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